OAP를 넓이를 구해달래요. 근데 OAP의 넓이가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잘 봐야지. 어때? O 나와 있고 A 나와 있고 P가 돌아다닌다. 맞니? 여기서 너는 빨리 눈치를 챘어야 돼. P가 돌아다니는 직선이 기울기 얼마야? 근데 OA의 기울기 얼마야? 여보세요? OA의 기울기 얼마예요? 4분의 1. 평행한 거야. 그래서 P의 위치를 안 주고도 넓이를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평행하면 P가 어디에 놓이든지 간에 높이는 일정하거든. 다시. 자, P가 분명히 돌아다닌다고 했는데 넓이를 구하라. 항상 일정한 값이니까. 그래서 힌트는 요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4분의 1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조금 이상한 것 같지 근데? OA의 기울기도 뭐예요? 4분의 1이라는 걸 너희들이 눈치채란 얘기였어. 그래서 P를 어디에 잡더라도 넓이는 이거. P를 여기 잡더라도 넓이는 이거. P를 여기 잡는다 치더라도 넓이는 이거고,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뭐로? 요 녀석의 길이로 고정이니까 높이는 항상 뭐로 잡으면 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달라는 내용인 거예요. 알았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돼? 요 거리가 무슨 거리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지. 맞지? 위의 직선이 뭐야? 다시 한번 가자. x-4y에 플러스 12는 0. 밑의 직선은 뭐야? x-4y에 원점을 지나니까 상수항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 사이에 거리 찾으면 되겠니? 그러면서 내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던 거 뭐야? 그렇지.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 분의. 그렇지. 원래는 점의 좌표에서부터 0,0에서부터 거리 이렇게 찾는 게 원래는 맞는데, 사실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도 공식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랬고, 두 직선을 뭐 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빼버리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 원래는 절대값입니다. 그러면 뭐야? 이게 높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밑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 17이죠. 그렇죠? 끝. 답은 6. 됐음? 네, 여기까지. 다음 원방. 우리 유형 몇 번까지 했어? 35번까지 숙제면 축에 접하는 것까지는 했네. 자, 오늘 내용, 다음 내용 가봅시다. 자, 유형 7번 건너뛰고 유형 8번부터 할 거예요. 유형 7번은 저 뒤에 있는 거랑 같이 할 거고, 자취했고. 유형 8번. 자, 가자. 저 이름 봐봐. 뭔가 익숙하지 않아? 우리 직선할 때 했어요, 안 했어요? 약간 비슷한 이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이름이 뭐였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한 직선의 방정식을 눈형만 떼고 그대로 쓰죠. 다른 직선의 방정식도 눈형 버리고, 그리고 두 직선 중 한 군데다 뭐 붙여주세요? K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더해서 눈형 하면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냥 뭐요?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아니고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이게 직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때 두 도형이 어떻게 나온다? 하나는 fx, y는요. 다른 도형은요. gx, y는요. 그러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은 뭐가 돼요? 한 도형의 방정식 그냥 쓰세요.
다른 도형의 방정식 는영만 떼고 그냥 쓰세요. 그리고 두 도형의 한 녀석에다가 k를 붙여서 더해주세요. 는영입니다. 이게 바로 두 도형의 교점을 어디 갔어? 여기 있나? 도형의 교점이라는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썼기 때문에 외울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런데 지난번 거랑 연결을 시키자. 지난번에는 결국 뭐였다? 그 도형이 한 도형이 직선이고 다른 도형도 직선이었을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 XY에 대한 일차항밖에 없지. 상수항 포함. 얘도 XY에 대한 일차항밖에 없지. 상수항이랑. 맞죠? 그럼 그걸 적당하게 K배를 해서 더한대. 평행하진 않으니까 K배를 적당하게 했을 때 K의 값에 따라 X를 없애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Y는 안 없어져요. 개수가 다르니까. 평행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혹시나 K에 의해서 Y가 사라질 수도 있어. 하지만 X는 그때 절대로 안 사라질 거야. 맞죠? 그러면 X만 남고 Y 사라지고 상수항만 남는다? 뭐 X는 얼마라는 이렇게 생긴 도형인 거지. 직선인 거지. 또 X가 사라지고 Y만 남는다? 그 정리해보면 Y는 블라블라 나와요. 그럼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지. 그럼 X와 Y가 둘 다 살아있다? X도 일치항, Y도 일치항, 상수항?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지. 맞죠? 그래서 직선과 직선인 경우에는 이게 직선밖에 안 나왔어. 안 나와. 그래서 너희들한테 뭐라고 알려줬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야. 근데 이번에는 뭐 한다? 두 도형이 그냥 원이 돼보는 것 뿐이야. 맞죠? 두 도형이 원이야. 그러면 원이다 보니까 원은 뭘 가지고 있어? 이차항도 있고 이차항도 있죠. 맞죠? 다른 도형이야. 다른 원이야. x제곱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y가 될 거야. 맞죠? 거기다가 둘 중 한 군데 k를 붙인 거야. 얘들아 여기서 봐봐. 지금 이차항이 있지. 근데 k가 뭐가 되면? 이차항이 사라져. 네? k가 뭐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냐 이냐에 따라 달라져. k가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면 무조건 뭐가 나와요? 2차항이 사라지고 2차항이 사라지고. 그럼 xy에 대한 1차항들만 남는다는 얘기네.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이 되는 거야. 유형 8번인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는 직선의 방정식. 그럼 두 원을 가지고 뭐 하세요? 이 식을 쓰는데 k의 마이너스 1. 그럼 결국은 뭐다? 두 원의 방정식을 뭐 하자? 빼자가 되는 거야. 이해됐음? 그래서 유형 8번은 두 원의 방정식을 뺀다라는 식으로 밑에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았죠? 다시 한번 뭘 구하라고 할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두 원의 방정식을 뭐 하면 됩니다? 빼면 됩니다. 물론 일반형으로 고쳐서. 알았죠? 상수항 귀찮아서 일부러 안 썼고.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k가 뭐가 아니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차항 사라져 안 사라져? y도 사라져 안 사라져? 개수는 x제곱의 개수는 뭐야? 에? 1 더하기 k. 왜 이래? 1 더하기 k. y제곱의 개수는 얼마야? 재민아. 이제 쳐다보고 있다, 이 새끼. 안 보이면 네가 옮겨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뭐 내가 여기는만 쓸까? 여기는 못 쓰나? 야. 그러면 x제곱도 개수가 1 더하기 k고 y제곱도 개수가 1 더하기 k야. 맞죠? 그러면 양변을 1 더하기 k로 나누면 결국 뭐가 되네? x제곱 더하기 y제곱. 원이 되네. 그래서 유형 9번의 이름이 유형 10번인가? 9번 아니면 10번 있을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그럼 그거는 k가 뭐다? 마이너스 1이 아니다. k가 뭔지는 몰라. 하지만 마이너스는 아닐 거야. 그게 이제 유형 9번에 있네요. 알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민아, 안 보인다를 나한테 새끼야. 그렇게 소리 치면은 새끼야. 내가 어떻게 해줄까? 뭐? 그럼 안 보이면 네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아니, 내가 지금 여기다 썼니? 여기다 썼지. 근데 안 보여. 그럼 넌 뭐 하면 돼? 안 보이는 채로 가만히 있어? 그럼 넌 네가 여기를 보고 있었냐? 날 보고 있었냐? 나만 보고 있었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물어본 거야. 안 듣는 걸 알아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해볼까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139번 가볼게요. 뭐래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 직선까지. 뭐 해야 돼? 두 원의 방정식 해주세요. 빼주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뒤에서 앞에 거 뺄게. 뒤에서 앞에 거 뺄게. 뭐 나와? 2x-4y의 플러스 3은요. 여기까지 구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얘랑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앞 단원에 있던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지. 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둘 다 표준형이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둘 다 일반형이면 A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는 0 써달란 얘기야. 근데 하나는 표준형, 하나는 일반형이네. 뭐든 하나를 고쳐야지. 맞죠? 일반형을 가든 표준형을 가든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하시고요.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로 가는 게 낫겠지? X로 보이냐? 기울기가 2분의 1인 걸로 가는 게 낫겠지? 곱해주면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뭐다? 이거 찾아달라는 얘기야. 알았지? 어쨌든 노란색 부분 잘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오케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여드려봐요. 자, 다시 한번 더 이쪽 내용 하나 설명하고 갈게요. 한 원이 있어. 다른 원이 있어. 두 원의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두 개잖아. 교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든 둘을 연립을 해야 될 거야. 맞지?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면은 다른 내용도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 요 녀석이 뭐야? 자, 이 노란 색깔 선분은 왼쪽 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이런 도형을 뭐라 불러? 기억나? 현. 호는 이거. 현이다, 그치? 이거 묶은 게 부채꼴이고. 현. 오른쪽 원에서 이런 건 뭐야? 역시 현. 근데 얘는 오른쪽 원의 입장에서는 현은 아니야. 얘도 오른쪽 원의 입장에서 보면 현은 아니야. 근데 빨간색은 둘 다 현이지. 그래서 이런 녀석의 이름을 공통현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그거를 현은 원래 선분이야. 현은 선분이야. 근데 얘를 연장을 시키면 이게 바로 뭐야?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이름을 공통현은 정확한 선분이고 직선은 직선이지만 그냥 공통현도 그 위에 있다라고 해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으니 그거는 참고, 상식으로 참고 정도는 알았죠? 그래서 4번 같은 게 바로 내가 말한 그거야. 알았죠? 알았죠? 네. 그 다음에요. 다음 장 유형 9번 가볼까? 자, 이번에는 당신들이 한번 풀어볼래요? 몇 번? 1144번이요. 아야, 아파라. 44번이요. 자, 이번 문제도 역시 우리 배운 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보이냐? 보자마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까지. 공식 쓰라는 얘기인 거 보여? 맞죠? 그래서 두 원을 뭐예요? 그냥 씁니다. 자, 근데 둘 중에 하나에다가 K를 붙여야 돼, 맞지? 그때 K는 어디다 붙여, 보통? 간단하게 승인식, 그렇죠? 그냥 아무 데나 붙여도 됩니다. 뒤에 붙여도 되고 앞에 붙여도 돼요. 물론 진짜 정확한 의미로는 K가 앞에 붙었을 때와 뒤에 붙었을 때 의미가 좀 달라.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 나중에. 심한 문제는.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기출 대비 뭐 이런 걸로 가면은 그때는 내가 계속 보여줄 텐데 지금 뭐 RPM 센 마플 수준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설명 안 하는데 사실은 진짜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돼. 결국 결론을 내가 만들고 싶은 원의 방정식 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살짝 의미가 달라. 알았어? 그래서 여기 붙였을 때
못 만드는 도형이 있어. 뒤에 붙였을 때 못 만드는 도형이 있어. 하나씩 하나씩 빠져. 알았죠?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K를 진짜 아무 때나 붙여요. 어디다 붙일까? 앞에 붙이는 게 간단한 것 같은데 앞에 붙이자. 뭐 별 의미는 없지만 그러면 이제 미수 뭐 따라다녀? K 하나 따라다닌다. 그죠? 그래서 K를 구하기 위한 미수 하나 남았네. 뭐 나와? 1,0을 지난다. 그럼 뭐 하면 돼? 1,0 넣어주면 되겠지. 넣을게요. 슉슉슉슉. 뭐야 이거? 마이너스 3K? 여기에 1 넣고 0 넣어보자. 뭐 나와? 또 3이네? 그래서 K는 뭐 나와요? 그럼 K가 1 나왔으니까 따라서 원래 도형의 방정식은 하면서 더해주는 거지. 맞죠? K가 1이니까 그냥 바로 더할게요. 2x의 제곱에 플러스 2y의 제곱에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y 플러스 6은요. 양면 2로 나눠주게 되면은 1에 대한 일반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뭐 해줘야 돼요?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뭐 찾기? 1의 넓이? 방지름 찾아가기. 맞지? 그러면 우변은 뭐야? 5냐? 답은 5파이. 그죠? 끝. 몇 번이에요 지금? 45파이. 됐죠?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달까요? 아니요. 하나가 더 있어요. 어디 있냐면 유형 20 쭉 넘어가 보자. 자, 두 문제를 풀 거야. 일단 1180번 하나. 1180번 하나. 자, 지금 우리가 건너뛴 유형들 중에 RPM은 있나 뭐 잘은 모르겠는데 좀 이따 내가 한번 볼게. 지금 우리가 건너뛴 중에 어떤 유형이 하나가 있냐면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선의 길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 여기 있네. 유형 14네. 자, 이거는 설명 안 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 보여드려봐요. 유형 13번, 유형 14번. 와,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다 했어야겠다. 자, 유형 13번, 그리고 유형 없네? 유형 13번에서 하나 좀 추가시킵시다. 길이라고 해. 자, 유형 13번의 이름이 현의 길이에요. 거기다 추가시키는 게 원래는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없어가지고 추가시키자. 접선의 길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 좀 뒤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중학교 기하야. 중등 기하. 그래서 설명 안 해도 돼. 그냥 현의 길이 옆에다가 접선의 길이 써놓고 둘 중등 기하라고 써놓으세요. 그것만 추가시키면 돼요. 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어? 어이 중학생. 잼민이. 이리 봐.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 어떻게 나오디? 중2인가 그럴 건데 이거.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나오니? 너 올해 시험 이거 볼걸? 현의 길이 구하세요. 어떻게 구해? 중학교 때 문제. 길이 B? 가길이? 물론 한 원에서 두 개 주면서 길이 뭐 물어보는 그거에 맞을 수 있지만 그거 말고 그리고 가계비랑 다르죠. 그렇지. 자, 중학교 때는 이걸로 끝납니다. 자, 잘 봐요. 현의 길이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물어보는 게 딱 하나예요. 중심으로부터. 문제에 요거 띡 표현되고 끝이야. 자, 뭐? 원의 중심에서 현을 향해 수선을 그으면 어떻게 된다? 2등분합니다. 그걸 물어보는 게 중등기하야. 또는 이걸 문제에서 줘.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수직이네? 그럼 문제는 뭐가 나와 있어? 이게 나와 있고 이게 나와 있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현의 길이 구해봐. 이러고 있다. 그럼 너희들한테 뭘 쓰라는 얘기야?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는 조건을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 오세요. 뭐? 원의 중심에서 현을 향해 이등분선을 그으면 그것은 수직으로 만난다. 따라서 피타고라스 점을 쓰면 된다. 이걸 밝히는 게 중학교 문제였지. 밝힌다고 해야 되나? 찾는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데 이미 너희들한테 이거는 당연히 기본 상식 아니야? 맞지? 그럼 너희들한테 또 물어본다고. 왜 물어보겠어? 이걸 또 물어보고 싶어서? 아니. 고등학생 때는 뭘 물어보려고? 그때는 그냥 주던 정보들. 누구랑 누구?
요 두 녀석을 너희들한테 찾으라는 문제가 된 거야. 고등부에는. 그럼 얘는 어떻게 찾아요? 원의 방정식을 보면은 반지름 나오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찾아요? 아니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노란색을 찾아가는 겁니다. 고등부도. 그럼 얘를 찾아야 이게 나오는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건 대상이야. 피타고라스는 못 써. 그럼 다시 한번 얘는 어떻게 구해요?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현이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주세요라는 내용입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를 쓰면 답인 거야. 현의 길이 2배. 맞죠? 그럼 접선의 길이라는 거는 명칭부터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봐요. 우리가 접선의 길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뭐냐면 원 밖에 있는 어느 한 점에서 원을 향해 접선을 긋는다. 그래서 원의 접선을 배운 뒤에 나와. 뭐야, 빗나갔어. 그때 접선의 길이라는 거는 누구를 접선의 길이라 불러? 접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접선의 길이라 부릅니다. 중딩 때는 이 명칭은 뭐 안 썼을 수도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뭘 물어보는 거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게 다야. 너희들한테 뭘 찾으라는 얘기야?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 선을 그으면 접선과 뭐 한다? 수직으로 만나는 걸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게 중등기하야. 그러면 또 문제, 중학교 문제는 길이 주고 길이 줘요. 피타고라스 쓰게끔 해 놓는 거야. 이걸 찾아오세요. 얘가 목적이고. 그럼 고등부는 이건 기본 상식 중에 상식이야. 그럼 얘들을 주면은 그냥 중학교 기하지. 그래서 이걸 구하세요가 또 고등부 문제입니다. 그때 얘는 뭐야? 원의 방정식에서 읽어오는 반지름이겠지. 그럼 얘는 뭐야? 중심으로부터 원 밖의 점까지의 거리 D. 점과 점 사이의 거리 D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오케이? 요 두 가지 유형은 중등기하를 묻는 문제라서 딱히 설명 안 할게요. 23번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유형 20번으로 다시 가보자. 문제를 한번 볼까? 1180번. 자, 너희들이 풀 거야. 여기 있네. 뭐하래? 두 원의 공통인 현의 길이. 두 가지 물어본다. 맞니? 두 가지 문제가 짬뽕됐다. 알고 있겠니? 알 수 있겠니? 어떤 유형과 어떤 유형이 짬뽕됐어? 두 원의 공통인 현이라는, 지금 지워버렸는데 이게 직선일 때, 원일 때 나오는 내용 하나 나오지. 그 다음에 뭘 물어봐? 중학교 때 나오는 현의 길이라는 유형을 짬뽕시킨 거야. 있겠지? 자,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두 원의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어떻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 원이 있어. 한 원이 있어. 중심의 좌표가 0,0이며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있어요. 다른 원이 있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이며 좀 하기 짜증나니까 반지름 길이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 정도로만 그냥 있다 칠게. 그러면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래. 뭘 물어보는 거야?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맞죠? 그러면은 내가 분명 뭐라 그랬어? 두 문제를 짬뽕시켰다. 뭐로 먼저 보든 상관없어요. 공통인 현 구해야지. 두 번의 방정식을 빼서 빨간색 직선 구하자. 출발 좋아. 두 번째. 현의 길이를 먼저 봤다? 고등부의 현의 길이 문제는 뭐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러 갈 거야. 그 말은 구하고자 하는 현을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공통현이네. 공통현 구해야지. 해도 좋아요. 알았죠? 어쨌든 우리는 이 녀석의 방정식을 찾을 필요가 있고 이 녀석의 방정식 이름을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뭔데요? 아까 썼다 지운 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K가 마이너스 1, 두 원을 빼자. 근데 하나가 일반형이 아니네. 일반형으로 넘겼다고 치고 둘이 빼자. 오른쪽에서 왼쪽 거 뺄게요. 뺍니다. 뭐 나와요? 4x 플러스 3y에 플러스 10은 0. 그러니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공통현의 길이라는 거는 누구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물어보는 거고 현의 길이는 중학교 때 분명히 원의 중심에서부터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라고 했었어. 그러면서 요걸 찾아가면 되고, 중학교 때는 노란 색깔 길이들을 다 줬지만 이제는 노란 색깔 길이도 우리가 찾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야? 내가 지금 왜냐면 그려버렸는데 이쪽 원을 기준으로 가든 오른쪽 원을 기준으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한 원만 보면 돼. 한 원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현일 뿐이니까. 말했죠?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고 난 뒤에는. 그래서 난 이제 왼쪽으로 간 거야. 왜? 오른쪽은 중심도 분수라서 싫고 반지름은 더 분수라서 더 싫고. 그래서 왼쪽 거로 가고 있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얼마예요? 3이요. 요거 거리 어떻게 구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맞죠? 중심까지의 거리 D 찾자. D 얼마예요? 5분의 12네요. 그러면 우리 요만큼의 길이 찾을 수 있다. 맞지? 루트 5. 그럼 답은 뭐예요? 2루트 5. 하고 끝나는 거야. 얘들아. 알았어? 요겁니다. 끝. 뭐 이거. 요겁니다. 알았죠? 응? 뭐? 자, 82번 하나 더 풀어보세요. 자, 80번 정리할 거 있는 사람 얼른 정리하시고요. 82번 별표 치세요. 푸세요. 자, 하나만 나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두 개는 나오네. 닥쳐. 자, 갈게요. 자, 82번 별표 치라고 했어요. 왜? 잘 기억해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 구하기. 자, 가자. 어디까지를 보면은 실수를 하게 되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까지만 보고 K를 써버리면 틀립니다. 틀리는 건 아니야, 정확하게는. 근데 너무 오래 걸려. 왜? 생각해봐. 최고차의 개수가 1 더하기 K인 2차식꼴로 X도 Y도 나와요. 왜 이렇게 썼지? 어쨌든. 이거를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또 양변을 나눠요. 그럼 이 D는 거의 개판 5분 전이겠죠? 1 더하기 K분의 블라블라 하면서. 그걸 또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돼. 이게 말이 되는 풀이냐? 안 되지. 물론 이 녀석이 K에 대한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녀석이 최소를 구하려면 맞긴 맞아. 틀린 거는 아니야. 근데 너무 오래 걸려. 이 식이 너무 지저분하거든. 맞죠? 못 풀 수도 있어요. K에 대한 분수식이 나온 다음에 분수식의 최대 치수 구하기 못 풀잖아 우리는. 맞죠?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또 뭐도 있다. 그래도 그나마 이거는 조금은 나아. 뭐냐면 잘 봐. 한 원이 있어. 다른 원이 있어. 그림이 좀 이상한데? 다시. 한 원이 있어. 네 얼굴이 제일 이상해요. 두 번째 원이 있어요. 두 원의 교점은 뭐뭐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점과 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원의 방정식에 미지수 몇 개 있어? 원의 방정식에는 3개가 있죠. x에 대한 1차항과 y에 대한 1차항과 상수항까지 미수가 3개가 있다. 그치? 그럼 점이 몇 개가 정해지면? 3개가 정해지면 원은 하나로 고정이야.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유형이 있었어? 유형 2번인가 3번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있었잖아. 맞죠? 그러니까 세 점이 유형 정해지면 원이 하나로 결정된다. 근데 점이 2개밖에 없어. 무수히 많겠지? 어떤 원들? 이만한 원도 있고요. 안구 같지 않냐고? 요만한 원도 있고요. 이쪽으로도 이따시만한 원도 있어요. 겁나 큰 원. 이런 무수히 많은 원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원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으래. 잘 봐. 힌트는 그렇지. 이게 현이야. 흰색 원한테도 현이고 흰색 원한테도 현이야. 근데 내가 만들고 있는 노란 색깔 원들에도 다 현이야. 그럼 어차피 이 빨간 색깔 현을 현으로 갖는 원을 찾는 거야, 우리는. 근데 그 중에서 넓이가 가장 작아진다. 둘레가 가장 작아진다. 원이 그냥 작아진다면. 저 가져야 되는 현을 그 원의 입장에서는 제일 큰 현으로 가져버린다면 그게 제일 작겠지. 그래서 가장 큰 현을 우리는 뭐라 불러? 지름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은 이제 이 두 선분 뭐야? 공통현의 길이죠. 공통현의 길이를 지름으로 갖는 원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교점을 구하는 방법도 되긴 되지만 그거는 너무 생노가다고. 그거는 하면 안 되고. 일단 시작은 잘했어.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교점을 왜 구해? 교점을 물어봤냐? 교점 물어본 적 없어. 그럼 이건 뭔데요? 방금 푼 80번이랑 같은 문제잖아. 공통현의 길이 문제잖아.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을 구하러 가면 돼. 정확하게는 이 녀석이 아니라 이 녀석의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공통현의 절반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뭐? 다시 그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면 된다고? 너희들 그림을 굳이 안 그려도 되고. 좀 작게 그릴게 이제. 한 원이 있고 다른 원이 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원은 공통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맞죠? 그럼 공통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은 어떻게 찾는다? 원의 넓이를 찾으려면 반지름을 찾는다.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찾는다? 공통현의 길이를 찾으러 간다. 그럼 공통현의 길이는 어떻게 찾는다? 두 원 중 누가 좀 심플해 보여? 얘로 가든 얘로 가든 좋아요. 얘는 중심이 지저분한 대신에 반지름이 2고 얘는 중심의 좌표가 0,0 대신에 반지름이 루트 5니까 아무거나 가면 되겠네. 그냥 난 그럼 왼쪽 거로 갈게. 0,0입니다. 반지름 얼마예요? 루트 5예요. 자,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다.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아와야 됩니다. 암산점 해도 되겠나? 두 원을 그냥 빼도 되겠죠? 뒤에서 앞에 거 뺄게요. 뭐 나와요? 4x. 둘이 뺍니다. 뭐 나와요? 2y. 아이고 어지러워라. 상수항 뺍니다. 얼마 나와요? 6 나오겠네요. 됐죠? 자, 그럼 뭐해? 2로 나눌까?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중심이 0,0까지의 거리. 찾아보면 루트 3분의 3 나와서 결국 루트 3일 거야. 그게 d야. d가 뭔데? 얘. 그럼 피타고점을 써주면 얘 얼마예요? 루트 2겠죠? 답은 뭐예요? 2파이. 하고 끝내는 거야. 아니네. 나 뭐 계산 잘못했. 아, 루트 3이 아니라 루트 5구나. 자, 얘가 루트 5, 얘가 d다, 그치? 그럼 루트 5분의 3. 그러면 너희들은 요거 계산하면 되겠나요? 얼마요? 5에서 5분의 9를 빼면 되고 5분의 16이냐? 그럼 루트 5분의 뭐 길이를 구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4 나온다, 그치? 답은 뭐예요? 5분의 16파이. 됐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기억을 하세요. 처음에 되게 헷갈리지? 어떤 거? 이거 이제 밑에 거 좀 지울게. 너희들이 뭘 기억해두냐면 첫 번째, 요 녀석을 사용해야 되는 첫 번째 문제.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뭐로요? 공통현. 이거는 그냥 이 직선의 이름이 공통현이라고만 기억해두면 돼요. 두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처럼 사용해야 되는 문제. 첫 번째, 뭐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최소인 원. 넓이가 최소든 둘레가 최소든 가장 작은 원은 공통현의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찾자. 그래서 공통현 문제로 넣어야 됩니다. 절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문제로 가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뒤에 시험에 꼭 나온 문제 있을 거야.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요거는 내가 바로 일단 써놓고 문제를 줄게요. 자, 세 번째. 이걸 써야 되는 세 번째 문제. 뭐다?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할 때. 잘 봐. 이 문제의 기출 문제는 이겁니다. 뭐요? 직선이 뭐 주어지는 K를 가지고 있든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이게 먼저 나와. 이거는 되게 쉬워. 애들 다 잘해. 왜? 이등분되는 원의 이등분 되려면 직선에 뭐 하면 돼? 중심을 지나면 됩니다 라고 풀어. 그래서 보통 원의 방정식을 주고 직선에다 K를 넣은 다음 이놈의 중심의 좌표를 대입해서 K 차도로 이렇게 보통 주죠. 그러면 이제 툭 지나가면서 직선이 쭉 지나면서 툭 자르고 툭 잘랐는데 그게 하필이면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잖아. 맞지? 그게 둘레 이등분이잖아. 그럼 한번 생각해봐. 요 문제로 바뀌는 거야.
어떤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합니다. 내가 색깔 좀 다르게 할게. 요 녀석의 원은 지금 흰색으로 해놨으니까 요 녀석을 그려볼 거야. 어떻게 지나가야 둘레 이등분이냐? 원이.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는 중심 지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등분 하는 원이 이등분 되는 원에 지금 지워진 여기 이렇게 지나가야지. 맞지? 만나는 교점이 연결했을 때 지름이 되도록. 즉 무슨 문제가 된 거야? 두 원의 공통현이 중심을 지난다라고 푸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 문제 봐봐.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할 때 공통현이라는 명칭 썼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에 대한 명칭 썼어? 전혀 안 썼는데 너희들이 이걸 풀어야 된다고. 공통현을 써서. 그래서 여기다 짬뽕 시켜서 쓸게요. 알았죠? 공통현을 써야 되는 문제 첫 번째, 공통현이라는 명칭 쓰는 거. 이거는 그냥 알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든 둘레가 최소든 그 원의 방정식을 물어보든 원의 넓이를 물어보든 어쨌든 최소의 원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세 번째,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는 문제도 공통현이 이등분 되는 원의 중심을 지난다 라고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그것까지 RPM이 나오면 좋았는데 이게 없어서 요거는 하나 내가 더 보여준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어디로 다시 돌아갈 거냐면 우리가 지금 푼 게 어디까지 왔다요? 유형 8번과 유형 9번까지는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0번부터 시작할 건데 유형 10번, 11번, 12번까지는 전부 다 한 유형이에요. 사실 난 한 방에 설명할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네. 유형 14번의 이름이 접선의 길이야. 알았죠? 유형 14번 이름이 접선의 길이다. 알았지? 이거 유형 접선의 길이 해놓고 이건 했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한 유형 또 남아. 뭐 남아? 유형 15번 그리고 아까 건너뛴 유형 어디 갔어? 7번 7번과 15번 같이 갈 거고 그 다음에 유형 16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유형 해서 총 3개 유형 남았습니다. 크게 보면. 알았죠? 오늘 요거 다 완료 짓는 게 목적이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 빨리 해보자. 앞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유형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 자 유형 7번과 유형 15번이 같이 가는 거 요거 먼저 하고 갈게요. 유형 7번과 유형 15번. 자, 이거는 뭐 문제를 풀 거는 아니라서 요거는 15번 켜놓고 자, 바로 유형 설명 갑니다. 나는 이 두 개를 한 방에 설명을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원과의 거리의 최대와 최소라고 합니다. 원과의 거리, 정확하게는 원 위의 점이다. 원과의 거리의 최대 최소. 자, 첫 번째 유형 7번. 원과 다시 원 위에 있지 않은 어느 한 점이 있어. 그때 원 위의 점과의 거리의 최대 최소. 자, 원 위의 점과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요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런 거리. 그리고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뭐 이게 거리가 되는 거지. 또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게 거리가 되는 거지. 근데 그 거리가 가장 멀리 있을 때랑 가장 가깝게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반드시 중심을 지나도록 해주세요. 알았죠? 알았죠?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최대가 되는 순간이고 여기가 바로 최소가 되는 순간.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찾으면 되는데요? P랑의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랑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고 반지름을 빼면 최소입니다. 그럼 끝나요. 알았죠? 두 번째, 원이 있고 원과 만나지 않는 또 다른 직선이 있어. 그때 원 위의 점이 만약에 P가 여기 있다. P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치수라고 할 거야. 저런 거. 이런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P가 만약에 이런 데 있으면 이런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P가 만약에 이런 데 있으면 이런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 맞죠? 근데 그 녀석도 거리가 가장 멀다, 가깝다. 그럼 뭐 해주세요? 중심을 지나게 이 선을 그어봐. 수직인 선을.
그때 여기에 있을 때가 최대고 여기에 있을 때가 최소야.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 P를 찾아서 구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생뚱맞은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찾아요.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해서 최대, 반지름을 빼서 최소라고 구합니다. 그럼 지금 저 녀석은 뭐 하면 돼?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소를 더해주세요 라고 하면 뭐 하면 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저 원의 중심 찾기 위해서 표준형을 붙였겠지. 그때 나오는 반지름을 이용해서 거리 뒤에다가 반지름을 더하고 거리 뒤에다가 반지름을 빼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뭘 물어보는 거야? 그 거리의 2배 물어보는 거겠지. 하나는 플러스 D, 하나는 마이너스 D니까. 플러스 R, 마이너스 R이니까. 맞죠? 그래서 2D를 물어보는 걸 겁니다.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그걸 외우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찾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내가 이 문제를 66번을 너희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66번, 디기. 자, 요거 하나는 정리하고 가자. 보여드려봐. 뭐냐면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원에서 정수의 개수 구하기 물어볼 거야. 뭐 어디서도 있었어? 연립부등식의 정수회의 개수.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맞지? 정수의 개수를 찾으라는 문제는 결국 뭐다? 범위를 구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연립부등식의 정수해 찾기도 연립부등식의 해, 범위를 먼저 찾았잖아. 범위가 나와야 그 안에 정수 개수가 나오지. 근데 또 하나 더. 또 범위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는 결국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왜요? 범위가 항상 뭐로 나오거든?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럼 결국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얘기야. 뭐가 정수인데?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정수. 그럼 이 문제는 뭐라고?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찾기라는 문제랑 같은 문제라고요. 그 최소값 최대값 찾아서 범위는 이렇다. 그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다시 풀어보세요. 응? 자, 답 몇 개 나오든. 자, 답은 12개입니다. 잘 봐요. 거기 들어봐. 6개 나온 사람들 잘했어. 자, 일단 다시 한번 뭐다?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정수인 점의 개수는 뭐 찾기? 그 거리의 뭐 찾기? 범위 찾기로 들어가야 되고, 거리의 범위 찾기는 뭐다? 거리의 최대 최소 찾기랑 같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일단 너희들은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문제를 먼저 풀어주는 거죠. 그때 뭐 하라 그랬어? 저 원 위의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이 뭐가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맞지? 그래서 x-5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다. 9라고 바로 쓸게요. 라고 찾았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직선까지의 거리. 어디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맞죠? 그래서 5,-3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 찾아보면은 뭐 나오디? 루트 5분의 5,-3을 넣어주면 뭐냐? 마이너스 10? 그건 뭐야? 2루트 5? 자, 2루트 5 나온다. 맞지? 그리고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3이에요. 그래서 3을 더해주면 최대값, 3을 빼주면 최소값. 그래서 다시 한번 원 위의 점으로부터 거리의 최대 최소는 뭐다? 2루트 5 마이너스 3 나오고 왜 이래? 최대값은 뭐다? 2루트 5 플러스 3 나왔을 거야. 맞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리라는 녀석은 요 녀석의 범위가 될 거고, 그래서 너희들은 두 녀석의 대략적인 값을 구해서 그 사이에 있는 정수 찾으면 되지. 자, 얘가 대략 얼마냐? 얘 제곱해보면 20. 20은 4의 제곱보다는 좀 크지만 5의 제곱보다는 작아요. 4점 몇이네? 4점 몇에서 3을 뺐다. 1점 몇이란 얘기죠. 그럼 얘는 뭐예요? 7점 몇이란 얘기네. 맞죠? 그래서 너희들이 찾은 거리의 정수값은 뭐뭐뭐 나오디? 2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오고 5 나오고 6 나와서 5개밖에 안 나와. 왜? 7까지 6개 나온다. 그치? 그래서 아마 6개 했을 텐데 문제를 다시 봐. 거리의 정수값의 개수냐?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개수잖아. 그래서 답은 12개야. 왜요? 각각 거리마다 2개의 점이 존재하잖아. 어디에 하나, 어디에 하나.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거리가 예를 들어서 3인 거는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잖아. P의 개수는 각각 2개씩. 알았죠? 자, 그러면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 이거 지운다,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거리가 정수인 전피의 개수 찾기 문제라고 쳐보자. 그때 똑같이 너희들이 거리를 찾아봤어. 최소값, 최대값을 찾아봤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전피의 개수 몇 개야? 두 번째,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전피의 개수 몇 개야? 위에 거 몇 개예요? 땡. 일단 12개가 아니지, 3개야. 거리 자체가 뭐뭐 나와? 3, 4, 5, 6, 7. 자, 전피의 개수 몇 개? 몇 개? 9개. 자, 두 번째. 거리가 정수가 되는 거 몇 개? 3, 4, 5, 6. 맞죠? 전피의 개수 몇 개? 6개. 자, 왜 그런지 지금 잘 생각을 해봐. 거리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게 가장 작은 값이 3인데 3이라는 정수도 포함해야 되는데 그때의 전피는 몇 개야? 1개밖에 없잖아. 최소가 정수가 되거나 최대가 정수가 될 때는 그걸 만족하는 점은 1개밖에 없어요. 다른 점들은 2개씩 있겠지. 최소나 최대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점은 1개씩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진짜 많이 틀려와. 조심해야 된다. 물론 이런 문제는 잘 없어. 이건 내가 만든 거고 그냥 어거지로. 요게 이제 주로 나오는데 요거 조심하세요. 알았죠? 왜?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전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전피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조심하자. 학교 시험에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알았죠? 요거는 이제 좀 더 기본 문제고. 다음! 어디로 간다? 다시 앞으로 들어갑니다.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 유형 10번, 11번, 12번. 자, 가자. 유형 10번 이름이 뭐예요?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유형 11번의 이름은 뭐예요? 접할 때. 유형 12번의 이름이 뭐예요? 셋 다 한마디로 요약해주면은 원과 직선이 뭐예요? 원과 직선의 뭐예요? 에이씨. 근? 근은 그 계산한 뒤에 얘기고. 원과 직선은 도형이잖아.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다른 말로 위치 관계라고도 얘기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유형 10번, 11번, 12번은 사실 이거 하나로 설명합니다. 위치 관계가 결국 뭘 물어보는 거라고 10번, 11번, 12번처럼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교점에 대한 내용 나왔네. 뭐 해야 돼? 연립을 할 수 있어요. 맞죠? 그게 풀이 1번입니다. 연립. 근데 두 번째는 뭐? 정확하게는 연립이 아니라 연립 후 판별식인데 1번의 풀이 이름을 판별식 이용이라고도 해. 학교에서는. 사실 나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인데 아이씨. 알았죠? 근데 두 번째는요. 나는 이제 B와 R 비교라고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또 이름을 뭐라 불러주냐면 뭐라고 부를까? 중심으로부터 거리였나? 그냥 이걸로 하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거리 이용이라고 부를게요. 아무튼 요거랑 이름 느낌 비슷하게 학교에서는 이름을 불러줄 거야. 두 가지 풀이가 나와요. 좋은 풀이는 밑에 거야. 근데 1번을 설명하는 이유. 교재에 있으니까가 아니라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라는 거를 제공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새끼 문제 1번, 새끼 문제 2번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어쩌고저쩌고 막 뭐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위치관계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괄호 1번 판별식이요. 괄호 2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두 가지 풀이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위에 건 안 해도 되지. 그냥 연립을 하면 되고 연립을 해보면 2차 방정식 나오니까 판별식 하면 되고 판별식 0보다 크면 2점이고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안 만나고 판별식 0이면 접한다. 그게 다야. 이거는 따로 설명 안 할게. 알았죠? 왜냐면 원은 몇 차 방정식이야? 원은 몇 차 방정식이야 얘들아? 2차? x도 문자고 y도 문자. 문자가 두 개긴 하지만 어쨌든 x도 2차 y도 2차잖아. 직선은 몇 차야? 1차. 1차와 2차를 연립하래. 뭐 하겠어? 어떻게 연립하겠어? 오랜만인 것 같다. 1차와 2차 연립 어떻게 하면 돼? 아이 뭐래 미친놈아. 이건 내가 쓴 거고. 연립 어떻게 하냐고. 까먹었냐? 아니요. 1차와 2차의 연립은 1차를 2차에 대입하라고 하죠. 그래서 직선을 보통 y는 형태로 고쳐서 그 x에 대한 1차식을 여기 y에 다 대입하세요지. 그새 까먹었나? 여러 가지 방정식, 연립 방정식 하면서 했잖아. 연립 2차 방정식의 기본 베이스 꼴. 뭐야? 1차와 2차 연립하기. 1차, 2차 연립은 1차, 2차에 대입하기. 그거야. 문자가 두 개기. 알았죠? 대입하기로 풀면 됩니다. 얘는 생략할게요. 자, 문제는 뭐다? 얘야. 이거는 외우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림을 살짝 그리세요.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어. 뭐 해봐? 두 점에서 만나라고 하면은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림을 그려. 접하라고 하는 유형 11번은 접하게 그려. 만나지 마세요라는 유형 12번은 안 만나게 그려봐.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려보고 접하라고 하면 접하게 그려보고 만나지 원 왜 이렇게 잘 그리냐? 만나지 말라고 하면 안 만나게 그려봐. 그때 뭐랑 뭘 봐? D와 R. D 어딨어?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니까 요게 D겠지. R 어딨어? 자, 비교해봐. 어때? 그렇지. 그림을 보면 너희들이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접하니까 어때? D이고 접하니까 어때? 둘이 어때? 그렇지. 얘는 D는 이거고 R은 이거야. 누가 커? 그거를 눈으로 보면 되지.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들아. 외우지 마세요. 외울 거면 얘만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러면 지금 유형 10번은 347번은 뭐하래? 왜래? 47번은 어떻게 하면 돼? 원과 직선이 서로를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래.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이고 판별식을 이용을 하라고 했다면 얘를 y자리에 대입해서 전개해서 판별식 풀면 됩니다. 생략할게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객관식이다. 빠르게 풀고 싶다. 또는 서술형에서 얘를 쓰라고 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림을 살짝 그려.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림에서 너희들은 누가 큰지를 힌트를 얻어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뭘 구해요? D. 어떤 D? 2x-y-k는 0이라는 직선으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D? 중심의 좌표 -1,2까지의 거리 D. D를 찾아보자. 뭐 나와?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더해서 루트, 분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k의 절대값. 그게 뭐? 반지름 얼마예요? 루트 5죠? 비교합시다. 누가 크면 돼요? 벤지름. 그럼 양변을 루트 5배 해주고 나서 좌변을 보면은 절대값 안에 음수. 별로 마음에 안 들지? 양수로 고치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5예요. 그러면 k 플러스 4의 범위 나왔네. 또 뭐 나왔어? 절대값을 포함하는 1차 부등식.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그러면 k만 남기고 싶으면 세 군데 전부 다 뭐 하면 돼? 4 빼버리면 되겠네. k의 범위 나왔어요.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8부터 0까지니까 9개. 답은 몇 번? 4번 하고 끝나는 거야. D와 R 비교하면 됩니다가 다예요. 알았나요? 그럼 두 번째. 누구도 마찬가지. 350번도 마찬가지. 뭐 하자?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래도 뭐 하면 돼, 너희들은? 그림을 슬쩍 그려주시면 됩니다. 왜 이래? 그림을 슬쩍 그려주시면 됩니다. 몰라, 대충 봐.
원과 직선이 접했대. 그럼 그림 안에서 보이잖아. 누구랑 누가? D랑 R이 뭐 하는 거? 둘이 똑같은 거. 맞지요? 그러면 너희들은 뭐 찾아주고 뭐 찾아주면 된다. 거리 D 찾아주고 반지름 R 눈으로 보면 된다. 그치? 식에 있는 거 확인. 그러면 거리 D를 찾기 위해서는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야 되네.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으로부터 중심의 좌표 몇 콤마 몇 가지? 2,0까지의 거리로 가보도록 할까? 거리 D 어떻게 구해요?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분의 2,0 넣어주면은 절대값 안에 2-K. 그게 뭐랑 같아지면 된다? 반지름의 길이 루트 2. 끝났죠? 그럼 절대값의 K-2가 2가 됩니다. 하면 되고. 이런 거 풀 때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고. 얘가 2가 되고 싶으면 4가 되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싶으면 0이 되면 되지. 알았죠? 그래서 양수 K니까 답은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B와 R 비교하시면 됩니다. 누가 큰지는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돼. 외우지 마세요.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바로 그 다음 유형입니다. 몇 번? 유형 16번으로 쭉 넘어가요. 자, 유형 16번, 유형 17번, 그 다음에 유형 18번. 자, 이거 지워도 돼요? 네. 자, 유형 16번, 17번, 18번 전부 다 공통되는 단어 들어가 있지. 뭐라고 하고 있어? 여보세요. 유형 16번과 17번과 18번의 이름을 보라니까요. 그렇지.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유형? 원의 접선 구하기 유형입니다. 자, 좀만 왼쪽 당길까? 자, 이거 내가 전에 저기 다른 반, 용현님 반에서도 그랬는데 재민아, 배운 사람들이 이것 좀 머릿속을 비워줘라. 알았죠? 다시 한번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다시 한번 배워봐. 자, 간다. 원의 접선 구하기입니다. 원의 접선 구하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잘 정리를 안 하거든. 다시 한번 정리하라는 의미다. 재민이 알겠냐? 가자. 원의 접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경우랑 어떤 경우? 원이 뭐랑 뭐인 경우인 것 같아? 너희들이 읽어봐. 뭐인 경우랑 뭐인 경우야? 그렇지. 그렇지. 중심이 원점인 경우랑 아닌 경우로 나뉩니다. 알았죠? 자, 근데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공식이 많아. 자, 학교 시험을 칠 거야. 공식을 까먹었어. 또는 나처럼 외우는 거 되게 못하는 사람들도 여기 있을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 하면 된다, 얘들아? 아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림이다. 뭐? 결국 하나의 식은 D는 R. 모든 문제를 D는 R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풀었어. 왜냐면 외우는 걸 못해가지고. 근데 외워보려고 노력해봐. 알았죠? 외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알았음? 그래서 지금은 나는 이제 계속 풀어주다 보니까 자동으로 외워졌는데 난 고딩 때는 나도 외우는 게 자신 없었거든. 그래서 안 외우고 넘어갔어. 근데 외워주세요. 그게 더 편해요. 알았죠? 갑니다. 요게 이제 요 문제를 푸는 도구. 근데 밑에 공식이 나온다 그랬지. 공식 증명 안 합니다. 왜요? 이거 쓰면 되거든. 증명하는 과정을 생략했다고 볼게요. 알았죠? 지금 물어보지도 않고 결국 이거라서. 그러면 여기서는 또 어떻게 공식이 나뉘냐면 또 각각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뭐가 주어질 때? 원 위의 점이 주어질 때. 다른 말로 교점이에요. 접점이라고 하죠. 접점이 주어질 때. 몇 콤마 몇? x1, y1. 자,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노란색을 써놓은 이거는 상수값이다. 뭐 3,3이면 3,3, 2,7이면 2,7.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이씨, 1번. 뭐 중심이 0,0이 아닌데 원 위의 점이 주어질 때. 다른 말로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얘들의 교재에는 유형 17번에 있어요. 어쨌든 요거. 두 번째. 또 뭐 있냐면 기울기가 주어질 때. 나는 지금 미지수 m으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기울기가 3, 뭐 기울기가 2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여기 한 번만 쓸 거예요. 왼쪽 편에.
오른쪽 거는 이렇게 풀면 된다 말만 할 거라서 한 방에 간다고 보면 돼. 뭐가 주어지냐면 원, 다른 말로는 곡선, 원 밖의 점이 주어질 때 뭐랑 느낌 비슷한지 알겠냐 재민아? 수투나 미적분에서 나오는 접선의 방정식도 같은 유형이다. 접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그런 같은 순서다. 알았지? 그리고 또 혹시 여기서 이과로 가는 사람 중에 나 도형 좋아 해서 기하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기하로 가보면 이차 곡선을 3개를 더 배웁니다. 포물선 배우고요, 쌍곡선 배우고요, 하원 배워요. 그때 공식도 똑같은 순서고 외우는 방식도 비슷해. 그걸 위해서 나는 이렇게 설명할 거야. 깜짝이야. 너 때문에 그러잖아, 박전민. 무시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십니다. 잘 봐요. 원밖의 점이 주어져요. 그게 몇 콤마 몇이에요? 나는 일단 T,2라고 할게요. 갑니다. 순서.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는요. 공식을 사용하세요. 어떤 공식?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 접선의 방정식이야. 외워두시면 됩니다. 쉽죠? 근데 외울 때 이렇게도 기억을 해보세요. 결국 x제곱이라는 거는 도형 방정식, 원의 방정식. x가 몇 개 곱해진 거야? y도 몇 개 곱해진 거야? 는 r제곱이다, 그치? 자,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빨리 구하는 거는 뭐예요? 두 개의 x 중에 하나 대입하시면 돼요. 누구를? 접점의 좌표를. 두 개의 y 중에 하나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공식이 만들어진다고 외웠다면 얘도 외울 수 있어. 왜? x-a의 제곱도 뭐야? x-a가 두 개 곱해진 거지. y-b도 뭐야? y-b가 두 개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x가 등장하니까 하나 대입하시면은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뭐 평행이동을 떠올리시면 편해요. 뭐 요딴 말 안 해도 외울 수가 있어요. 보통 학교 쌤들은 이거 평행이동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거나 그냥 이거는 그냥 뭐로 가자? B는 R로 가자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외워주세요. 알았죠? 그러면 두 가지는 반드시 공식으로 출발하세요가 나는 내가 강조하는 거고 학교쌤들은 얘를 많이 씁니다. 물론 얘 안 쓰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걸 쓰면 더 심플. 알았음? 물론 나도 이걸 쓸 때가 있다. 왔다 갔다 할 거야. 두 번째. 얘가 문제예요.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을 때 접선 공식 기억나냐? 잼민이. 계속 불러봐. 거기까지 맞아. 자, 이런 일이에요. 공식이 안 간단해. 그래서 보통 안 외우게 되는데 외워주세요. y는 mx, 기울기니까. mx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항상 두 개가 등장합니다. 왜요? 기울기가 정해지면 위에 붙는 거 하나, 밑에 붙는 거 하나야. 근데 중심의 좌표가 0,0이라서 y절편도 대칭형이야.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그때 외워주는 요게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외워두세요. 얘는 외워주세요. 얘는 D는 R로 가도 됩니다. 안 할 거예요. 외우세요. 그 다음. 그럼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는 거는요. 얘는 사실 평이동을 배우는 사람들은 외우려고 하면 외울 수 있어. 뭐? 원이 이동하면 접선도 뭐 하면 되거든? 똑같이 이동을 하면 되거든. 그렇게 갈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거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동할 때는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나도 얘는 D는 R을 쓰면 돼. 얘를 모범 답안으로 갈게요. 알았죠? 오케이? 다음. 문제는 이제 세 번째 거야. 얘가 이제 용도 구분을 너희들이 하셔야 되는데 잘 안 해요. 막 써요. 용도 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갑니다. 첫 번째. 일단 원의 접선은 뭐가 있네? 공식이 있네. 만약에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이라면 공식을 쓰면 돼. 맞죠? 갑니다. 첫 번째, 공식을 쓸래. 두 번째는 공식을 안 쓸래겠지 뭐.
그럼 공식을 안 쓰는 풀이는 뭔데?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또 나온다? D는 R. 알았죠? 요거는 계속 설명 안 합니다. 아, 요거는 설명할 거야, 좀 이따가. 자, 그러면 공식을 이용하려면 접점이 주어졌을 때의 공식이 있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공식이 있어. 뭐가 주어졌어? 원박이죠.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얘도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는데 어떻게 공식을 써? 내가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뭐? 접점의 좌표를 내가 미지수로 x1, y1으로 쓴 거야. 여기서의 x1, y1은 상수다. 근데 여기서의 x1, y1은 미지수야. 진짜 말 그대로 x1 그대로 있고 y1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 x1도 미지수, y1도 미지수. 식 두 개 연립해야 되겠네. 그래서 두 가지 식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는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x1, y1에 대한 식 하나 찾았지. 두 번째, 접선을 구해요. 뭔데요?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아직 x1, y1 미지수입니다. 여기다가 뭐 해주세요? 이제 P, Q를 지난다. 그러면 x1, y1에 대한 식 나왔지.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 마지막 마무리. 둘이 연립을 하시는 거예요. 둘이 장황하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공식을 쓰는 두 번째 풀이 뭐 기울기가 m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 볼까? 기울기가 m이다. 미수 하나네? 하나만 있으면 답 나오는 거야. 어때? 접선을 구해요. 접선의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미수는 뭐다? m밖에 없어.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P, Q를 대입해버리면 답 나와요. 알았죠? 자, 간다. 그러면 언제 뭘 쓸지를 지금부터 정해보자. 간다잉. 보여 들어봐. 봐봐. 중심의 좌표가 0,0이면 뭘 써주는 게 편해요? 공식을 이용하는 게 편해요. 두 번째,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니면요? D는 R 훨씬 편해요. 왜? 공식 자체를 여기서 별로 쓰지 말라고 했잖아. 이건 쓰자고 했지만 미수가 너무 많아져. 안 쓰는 게 나아. 알았음? 그럼 얘는 뭔지 쓴다고? 원밖의 점이 주어졌는데 중심이 0,0이 아니면 무조건 D는 R로 갈 거야. 이건 좀 이따 어떻게 쓰는지 한 번 더 보여줄게. 그것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 거야. 내가 풀어주는 것까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심의 좌표가 0,0이다. 그럼 공식을 어떻게든 쓰세요. D는 R 쓰지 말고요. 학교 서술형 때문에 그래. 학교 서술형에서 D는 R 쓰면 감점시키는 쌤들이 가끔씩 계셔요. 중심이 0,0일 때는. 알았죠? 그래서 0,0일 때는 공식을 웬만하면 써주는 풀이를 모범 답안으로 가주세요. 그럼 두 번째. 공식을 쓰는데 접점을 가정하거나 기울기를 가정하거나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목적이 있어. 물어보는 게 뭐냐에 따라 달라. 자, 잘 봐. 접점을 가정해서 찾는 거는 누가 나와? 결국 접점이 나오지.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문제들은 접점을 가정해 주세요. 얘는 뭐가 나와? 기울기가 나오고 기울기 나오면 접선 자동이지. 접선의 방정식을 빨리 찾고 싶거나 기울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기울기를 가정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거든.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요 녀석은 눈으로 확인만 해보자. 알았지? 자, 보여드려 봐요. 유형 16번 갈게요. 유형 16번 보면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씨. 여기 있지? 자. 직선의 수직이고 원에 접하는 두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할 때 PQ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자, 내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푸는 걸 나는 원래 제일 좋아하거든. 어떤 식으로 짬뽕 되어 있는지 보자. 첫 번째. 직선과의 위치관계 짬뽕 됐죠. 맞죠? 두 번째. 원의 접선 문제가 짬뽕 됐죠. 세 번째. 현의 길이 문제 짬뽕 됐죠.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유형이 짬뽕된 문제야.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뜯어가면서 가주자. 그럼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보니까 뭐야? Y축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할 때 PQ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이거 뭐야? 선의 길이 문제니까 뭐가 필요한지 아까 설명했던 거에 나온 거지. 결국 뭐가 필요해? 중심의 좌표표라고 반지름만 찾으면 끝나요. 알았죠? 두 번째. 아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거니까 이거 현 아니야. 현 아니야. 쏘리. 원이 있고 기울기가 얼마로 주어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이라 치자.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여기가 P고 여기가 Q니까 마지막은 그냥 Y좌표 구하기. 그냥 Y 절편 구하기 문제인 것 뿐이네. 이건 기본 상식이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문제다. 자, 그러면 무슨 문제야? 접선 문제지. 그치? 근데 어떤 접선? 기울기가 주어진 거지. 수직 평행이 기울기를 숨기는 용어 중 하나잖아. 그럼 저 녀석의 기울기는 얼만데? 얘 기울기 얼만데?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이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2루트 2가 되는 거죠. 왜? 수직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 맞지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접선이 바로 뭐다? 기울기가 2루트 2라고 주어지는, 그리고 중심의 좌표가 0,0인 직선,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니까 요거 공식 써주세요 라는 문제네. 그렇음. 다음 문제 가볼까? 얘도 뭐야? 이건 너무 대놓고 했다. 또 마지막 마무리는 y 절편이다. 그치? 맞죠? 그럼 접선 구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네. 근데 기울기가 주어졌네. 근데 중심이 어디야? 0,0이지. 그럼 이 문제는 뭐로 가? D는 날로 가야 되지. 맞죠? 어디 갔어? 요거. D는 날로 가야 되지. 맞죠? 왜? 중심이 0,0이 아니니까. 그런데 D를 구하려면 접선이 있어야 되지 않아?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야 D를 구하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지만 D는 R을 쓰기 위해서는 직선의 방정식이 먼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2다.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쓴 다음에 얘를 가지고 D를 구하고 R을 구해서 같다라고 가야 돼. 즉 접한다는 사실을 써야 돼. 직선을 먼저 만든 다음 접한다는 성질로 가기. 알았죠? 그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D는 뭐야? 어떤 D? 2x-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으로부터 중심의 좌표까지 거리 D. 반지름은 뭔데? 2. 그리고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게 유형 16번입니다. 자, 유형 17번 가볼까? 유형 17번은 뭐라고 돼 있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뭐야? 원 위의 점이네. 그럼 뭐 하면 돼?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뭐 하면 돼요? 공식 쓰면 되겠니?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바로 쓴 거야. 근데 이 녀석이 뭐다? 기울기를 구해봐. 여기서 뭐 나와? 마이너스 b분의 a. 근데 그게 뭐다? 3이다. 하나 나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가지고 어떻게 AB를 어떻게 찾아요? 하나 더 찾아야지. 뭐? 위에 있다 대입하자. 그렇지?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하는 거야. 알았죠? 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 요거 뭐예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그럼 뭐야? 이것도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써도 되고. 맞죠? 근데 그 밑에 문제는 어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근데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어떻게 됐어? 이동됐네? 그래서 학교생들은 아마 D는 R로 많이 푸실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 5-3에 x-3 플러스 1 플러스 1 곱하기 y 플러스 1는 8 해도 됩니다. 알았죠? 됐음? 여기까지가 뭐야? 기울기가 주어지거나 접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쓰니 D는 R 쓰니 막 해본 거야. 그럼 이제 문제는 뭐다? 유형 18번. 자, 일단 뉘앙스부터 알아야 돼요. 곡선 밖의 점에서 라고 안 합니다.
그냥 점에서 원의 근. 그럼 너희들은 유형 17번, 18번을 뉘앙스부터 잘 파악을 해놔. 유형 17번처럼 접점을 줄 때는 항상 원 위의 점에서라고 할 거야. 근데 얘는 점에서 원에 긋는다라고 할 거야. 알았죠? 원을 향해 긋는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럼 뭐다? 문제는 이거다. 근데 중심이 어디야? 원점이야? 아니죠. 그럼 이거는 공식 쓰니 안 쓰니? D는 나를 어떻게든 쓰러 갈 겁니다. 그럼 D는 나를 어떻게 써? 얘네들은 잘 봐. 접점이나 기울기를 가정해서 접선을 구한 다음 PQ마큐로 가지. 근데 얘는요. 먼저 P콤마Q를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뭐 하러 간다? D는 나를 써서 접한다라는 성질을 쓰는 거야. 위에서는 접선을 쓰고 P콤마Q. 얘는 P콤마Q를 지난 직선이 접한다. 순서가 반대죠. 알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한다? 먼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주는 거야. 시간 오버됐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중심까지의 거리를 가서 D는 R 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근데 중심의 좌표가 0,0이면 중심의 좌표가 0,0이면 어딨어? 없네? 이런 젠장. 야, 이 새끼야. 너 하나 더 설명해주고 싶은 거 아니야? 어? 철컹철컹 새끼. 어쨌든 그래서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RPM은 없네. 중심의 좌표가 0,0이면 공식을 뭘 쓸지를 고민을 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무슨 반? 화목반.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너도 뭐 화목반으로 가는 걸로 하자. 알았지? 내가 학원에 대한 얘기 할 거니까. 그래서 목요일 날 너희 두 명 교재는 마플 시너지 똑같고요. 화토반이나 목요일반이나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알았죠? 그래서 둘이 해서 원래 하던 방식대로 가자. 알았지? 화토반은 화토반이 쓰던 교재가 있었고 수업하는 방식이 있었고 우리 반은 우리 반의 특징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알고 뭐 그 반은 그 반답게 요 반은 요 반답게 수업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시작은 따로따로 갑시다. 알았죠? 뭐 합칠 수 있으면 다 합쳐버리면 좋은데 그건 안 되니까 화, 목 유지하고 교재는 마플 시너지 내일 모레. 알았죠? 내일이나 뭐 모레 교재 사오세요. 알았죠? 잘 가요.